2022년 5월 수도권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3월에는 수도권 전철 노선 하나가 연장되고 대구광역시에는 새로운 KTX역의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달 동안 연장되거나 새로워질 5개의 노선들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개통되는 전철 노선 소개에 앞서 3월 19일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남양주시 진접역까지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4호선의 시종점은 당곡의 역이지만 여기에서 더 연장하여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들어가 별내 별가람역과 오남역, 진접역이 신설됩니다. 이 노선의 추진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옮기는 대신 4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2015년에 착공되었습니다. 원래는 2019년 개통 목표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개통이 계속 미뤄져 2022년 3월 19일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접 차량기지 신설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2024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4호선 연장 개통 이후에는 모든 당고계행 열차가 진접역까지 운행하지는 않고 진접선 구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앉아서 갈 수 있는 당고계역에서도 앉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는 또 하나의 KTX 기차역이 더 신설됩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의 서대구역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KTX가 정차하는 동대구역이 있지만 위치상 대구광역시 북구나 서구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구역 신설이 확정되어 이번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3월 31일 서대구역이 개통하면 KTX는 평일에는 26회, 주말에는 28회 운행하고 SRT는 10회 정차하여 주말 기준 38회 운행한다고 합니다. 서대구역 개통으로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2015년 이전 경부고속철도는 다음과 같이 운행했었습니다. 이때에는 대구광역시로 들어오기 전 지천역 부근에서 기존 선으로 합류하여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대구 도심구간 고속선의 연장으로 지금은 기존 선을 타지 않고 바로 고속철도 전형선로를 따라 동대구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선 전형선로가 서대구역 진입 전에 이미 지하로 들어가 버려 고속선 전용선로상에 서대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대구역을 정차하는 KTX와 SRT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고속선으로 빠지지 못하고 2015년 이전처럼 기존 선을 타다가 지천역 부근 연결선을 통해서 고속선으로 들어가야 해서 여기서 다시 운행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 SRT 모두 동대구역에도 정차할 예정이어서 두 역 모두 정차하는 KTX는 서대구역을 출발하고 약 8km를 달려 또다시 동대구역에 정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KTX와 SRT 소요 시간이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서대구역은 기존 경부선 선로상에 지어지지만 KTX와 SRT는 정차하는데 ITX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열차는 통과한다는 점도 특이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가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노선들이고 다음부터는 5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모두 수도권 지역에 모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전철 노선인 신림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신림동은 인구는 많지만 지하철역은 2호선 신림역 하나뿐이어서 출퇴근 시간대 신림역은 상당히 혼잡한 편입니다. 이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림동을 지나는 경전철 계획은 1990년대부터 있었으며 지금의 신림선 노선은 2007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추진됩니다. 신림선의 총 연장은 7.8km로 서울대학교 정문 근처인 관악산 서울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림역을 지나 보라매역, 대방역을 지나며 종점은 색강역입니다. 총 11개의 역이 들어서며 2호선과 7호선, 1호선, 9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관악산 서울대역에서 색강역까지 16분입니다. 관악산 서울대역에서 색강역까지 버스는 40분, 자가용으로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니 신림선 개통과 함께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열차는 무인 운행하는
아주 작은 형태의 경전철 차량이며 세량 1편성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이어서 서울의 두 번째 경전철 노선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북선 경전철과 위례선을 공사하고 있으며 이 중 위례선은 국내에서 최초로 착공한 노면전차 노선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위례 신사선, 면목선, 서부선 등의 경전철 노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동인구도 많고 복잡한 곳 중에 하나인 강남에는 테헤란로를 따라서 2호선, 봉은사로를 따라서 9호선, 그리고 학동로로 7호선이 거의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노선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교통망은 수인분당선 하나뿐이어서 전철 노선이 많은 강남이라지만 남북으로 이어주는 교통망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강남을 지나는 노선들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신분당선이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신분당선이 강남대로를 따라 더 연장하여 신노년역, 노년역, 신사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노선 연장은 2.53km로 아주 짧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를 따라 쭉 운행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양재역부터 신사역까지 강남대로의 전철역들을 하나로 이어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을 이용한 다음 7호선이나 9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양재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서 다시 고속터미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어 판교, 분당, 광교 지역에서 여의도나 건대 방향으로 가는데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당선은 앞으로 북쪽으로는 용산역으로, 남쪽으로는 화서역을 지나 호메실로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노선은 경기도 부천시의 서해선 전철 연장입니다. 서해선 전철은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가 2018년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또 서해선의 연장선으로 소사역에서부터 대곡역까지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노선은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원종역, 김포공항역을 지나 능곡역,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한다면 대곡역에서 경의 중앙선을 따라서 일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에 있어 고양시와 서울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이 하나의 전철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었으나 김포공항에서 능곡역 사이 한강을 하자터널로 지나야 해서 이 구간의 공사가 연기되어 2021년 개통에서 2023년으로 개통 시기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통이 연기되자 우선 공사 진척도가 빨랐던 원종역까지만 우선 개통이 확정되어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 원종역에 이르는 구간이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현재 부천 지역에서 전철이 가지 않는 원종동에도 전철역이 들어서게 되며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는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시흥이나 안산 지역에서 부천 중동신도시나 서울 가산동 등을 오가는데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3월부터 5월까지 약 3달간 개통 예정인 노선과 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월에 개통하는 노선들은 개통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아직 5월에 개통 예정 노선들은 개통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통 정보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